녹화해가지고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시험장이라고 치고 인터페이스 세팅이 된 겁니다. 파일 뉴 들어갑니다. 프린트 카테고리에 들어가시면 A4 사이즈 있거든요. A4 사이즈에서부터 출발하세요. 그럼 우리가 작업해야 되는 크기가 A4 용지인가요? 아니요. A4 용지 사이즈는 인디자인에서 세팅하시는 거. 그럼 위드스가 인쇄되었을 때가 160인데 재단의 여유가 좌우가 3mm씩이기 때문에 166의 정확한 수치입니다. 그럼 6mm, 재단 여유가 좌우로 3mm씩 들어가는 거예요. 플러스 6 했어요. 다음 칸 탭탭 눌러서 넘어갈게요. 높이는 240인데 재단되었을 때 사이즈가 240이라서 작업을 하실 때 디자이너는 인쇄한다는 가정하에 위아래 재단의 사이즈 3mm씩 해서 6mm가 추가가 돼야 되고요. 그럼 재단되는 그 도련의 크기가 분리드인데 우리는 작업의 문서에 도련의 크기를 포함했기 때문에 분리드를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아래쪽에 있는 내용들은요, 하나도 안 건들고 바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크리에이트 갈게요. 그럼 제가 과제를 10개를 내드렸잖아요. 이 문서를 10개를 하실 건가요? 아니, 너무 불편할 것 같은데. 시험장 가서는 이렇게 딱 세팅하시면 되고요. 아트보드 도구 선택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시험장에서는 여기까지 하시는 거고요. 과제를 위해서는 아트보드 도구를 가지고 아트보드도 복사 가능한 건데, 그럼 우리 10개 해야 되니까 5개씩 해서 2줄짜리 혹은 3개씩 해서 4줄짜리로 문서를 좀 만들도록 합시다. 아트보드 도구로 아트보드 위에서 어차피 똑같은 크기 아닌가요? Alt 누른 상태로 드래그 한번 해보시면, 아, 아트보드도 복사되는구나. 아트보드도 복사되는구나. 과제를 위한 문서 세팅을 하는 겁니다. 근데 또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 아니, 이거 문서 처음 세팅할 때부터 하면 안 되나? 문서 세팅할 때부터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혹시 시험장 가서 혹시 좀 헷갈려서 실수해 버리실까? 아트보드도 다중 선택될까요? 예, 됩니다. 자, 그럼 Shift 눌러서 클릭 하시면 다중 선택되고요. 아래쪽으로 한 줄 더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트보드 10개 순식간에 만들어졌다, 그죠? 좋습니다. 선택 도구 갈게요. 그럼 시험장에서 만든 문서 요거 하나만 있는 상태다, 그죠? 그리고 시험지에 아까 보셨던 요 선을 빠르게 좀 그려드리려고 하는데 요 선이 우리가 작업하는 레이어랑 같이 겹쳐지면 너무 불편하고요. 이 선은 시험지의 위에다가 그을 거기 때문에 레이어를 분리해서 작업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럼 레이어 패널을 열어보도록 할게요. 작업은 아트보드 1번에서 들어가게 확대하겠습니다. 그럼 레이어 패널에 1번에다 다 묶어놓으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 선은 레이어 1번에다 작업을 하시되 선은 레이어 2에다가 올려놓는 것이 맞아요. 자, 오른쪽 아래 플러스 눌러서 레이어 2번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럼 아까 제가 16칸으로 나누고 사선으로 그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오른쪽 위에서 네 번째 도구 라인 세그먼트와 같이 엮여있는 렉탱귤러 그리드 툴을 활용하도록 할게요. 렉탱글러 그리드 툴의 원리만 일단 보여드릴 거라서 툴만 선택하시고 잠깐 관람 모드 한번 보세요. 렉탱글러 그리드는요, 어떤 원리이냐면 사각형 안에 가로와 세로의 선을 넣어서 그럼 가로가 네 칸이 되려고 하면 이 가로의 선이 하나, 둘, 셋 추가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세로의 열이 네 칸이 되려고 하면 세로의 수직의 선이 하나, 둘, 셋, 세 칸이 추가가 돼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같이 하실게요. 우리 사이즈가 정해져 있으니까. 화면에서 클릭하겠습니다. 그럼 우리의 가로와 세로는 160에 240인 거라 160 탭 240 입력하시고요. 호리존틀 디바이드 사각형 안에 선이 몇 개가 들어오나? 3개. 사각형 안에 수직의 선이 몇 개가 들어오나? 3개. 이렇게 세팅하셔서 OK 누르시면 우리가 원하는 사이즈가 정확하게 만들어지고요. 이때 아트보드 기준으로 정렬을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트보드 1번이 선택이 꼭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다른 아트보드가 진하게 보인다 하면 안 되니까 셀렉션 도구로 이 도형을 한 번 더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아트보드의 한가운데 정렬하시면 됩니다.
그럼 16개의 칸은 이미 완성이 되었고요. 사선의 칸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를 그려서 한 세트만 그린 다음에 반전 복사하도록 합시다. 자, 그럼 각 사선이 포인트가 지나가도록 그럼 앵커에 스냅이 착착 걸리거든요. 그래서 앵커에 스냅을 느끼시면서 정확한 포인트에다가 사선과 사선을 이어서 한쪽 방향으로만 그려주세요. 그럼 반대편은 리플렉트 카피 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럼 이 사선들만 선택하려고 하면 Shift 눌러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 선택을 해야 하니까 레이어 패널을 활용하도록 할게요. 레이어 패널을 잘 쓰면 저랑 이제 딜러 하신 분 요르반에 안 계신 것 같은데 남들보다 시간을 최소 5배 이상 절약할 수 있어요. 자, 레이어 패널의 메뉴 버튼 눌러볼게요. 패널의 옵션 넘어가겠습니다. 썸네일의 사이즈를 이번 주에 35로 쓸 거고요. 다음 주에 30, 25 줄여볼 테니까 작업하시면서 여러분들한테 적당한 사이즈를 한번 찾아가 보세요. 오케이 누르고 나가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이 네모 구간을 인디케이트라고 하는데 인디케이트는 선택되었음을 표시해 주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를 사용해서 선택을 하게 되면 다른 도구를 선택하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셀렉션 도구를 굳이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고요. 인디케이트 위에서 Shift 눌러서 클릭 한번 해보시면 앞으로 시험장에서 이걸 아주 유용하게 쓰실 거라서 오른쪽에 비어있는 칸을 Shift 눌러서 딸깍딸깍 눌러보시면 선들만 선택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바운딩 박스가 이만하게 보일 거니까. 얘만 정확하게 선택돼 있는 거는 레이어 패널을 딱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리플렉트 갈까요? 리플렉트 알파벳 O 갑니다. 레퍼런스 중앙에 잘 지켜져 있으니까 엔터 바로 누르시죠. 거울을 수직으로 세워서 복사하시면 가이드 선들은 모두 완성이 된 거고요. 제가 추천하는 선의 두께나 크기나 색상은 일단 선들의 색은 빨간색. 빨간색은 스와치에 들어가 있으니까 액티베이트를 누구를 스트로크를 액티베이트 하셔서 빨간색 바로 적용하시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선의 두께는 2포인트에 제가 추천드리는 선의 진하기는 30%. 얘네 그룹 먼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룹 하면 요 투명도를 조정을 해놨을 때 사이가 좀 진하게 보여야 되는데 그룹을 미리 만들어 보이면 요런 모양들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룹하지 않고 바로 선의 두께나 투명도를 만드시는 게 좋고요. 그럼 레이어에 2번을 접어볼게요. 얘는 자물쇠를 잠그고 레이어 1번에서 작업을 하시면 이 그리드의 모양을 보시면서 자유자재로 모양을 그러니까 제가 시험지에 그어놓은 요거랑 일치하도록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럼 아까 배운 원리를 사용해서 요거 한번 만들어 볼까요? 좋습니다. 그럼 양쪽 보기 왜냐면 우리 시험지가 약간 길쭉하게 생겨가지고 일러스트레이터의 사이즈를 이렇게 줄여갖고 하시면 되니까 아니 나 패드 없는데 패드 없는 사람은 시험 준비하지 말라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세로형이니까 이렇게 만드셔갖고 작업하셔도 됩니다. 그럼 지금 배운 펜툴의 원리를 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요 위에 선 있잖아. 요거 한번 그려봅시다. 그러면 이 선은 도형으로 하면 안 되나? 아니, 하셔도 되는데 이걸 펜들로 그리시는 거예요. 아까 배운 원리를 사용해가지고. 그래서 수업 중에 이거를 간단한 걸 한번 같이 만들어 보자. 요겁니다. 이거, 그럼 이거를 만들까? S곡선이 포함되어 있으니 이거 도형으로 만드는 건 시간이 한참 오래 걸립니다. 자, 그럼 왼쪽으로 제가 동시에 보도록 세팅할 테니까 여러분들 자리에서도 동시에 보도록 세팅하셔도 돼요. 자, 그럼 펜도구 갈게요. 자, 이 시작하는 지점이 제일 위쪽에 크로스되는 칸의 살짝 위쪽이잖아요. 그죠? 그럼 뾰족한 지점들만 클릭 한번 해볼까요? 가장 높고 가장 낮은 지점들에 그럼 뭐를 봐야 돼? 선이 그어진 곳을 찬찬히 보시면서 어디 지점이 가장 높고 어디 지점이 가장 낮은지를 조금 구분을 하셔가지고 점들 먼저 한번 톡톡 찍으면서 지나가 볼까요? 아트보드 바깥쪽은 어떤 방식으로 하셔도 튀어나가도 전혀 상관없으니까 오히려 튀어나가게 만드시는 게 똑바로 똑 맞춰서 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하시니까요. 튀어나가게 만드신 다음에 필요한 지점들만
진행했던 방향에 맞춰서 핸들을 그리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사용했던 어떤 방식보다도 시간을 정말 현저하게 줄인 방식이기 때문에 오늘 트레이닝 한 거를 가지고 천천히 집에서 해보시는 겁니다. 아셨죠? 그럼 여기서 제일 어려운 애가 누구야? 얘하고 얘잖아요. 그죠? 시간이 좀 여러분들 하루에 2시간씩 제공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제일 어려운 거 먼저 내가 시간이 좀 적다, 1시간 좀 있다 그러면 이것도 해보시고 이것도 해보시고요. 아, 나 하루에 30분밖에 없다 그러면 제일 어려운 거 하나씩 골라가지고 완성하시는 겁니다. 좋아요. 그럼 패턴 만들기 어제 정리해드렸으니까 최대한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지난번에 만들어 봤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런 거 아무것도 배경이 없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그다음에 요거 S곡선이네. 이거 시험지 보고 한번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죠? 그럼 또 아래쪽으로 슬쩍 내려가지고 시험지 보이도록 해서 그럼 시험장에서는 문서가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가 지금 과제용으로 하는 거니까 이거를 또 그려야 그러긴 너무 불편할 것 같은데. 자, 그럼 레이어 2번에 자물쇠를 풀어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인디케이트. 얘를 인디케이트라고 하는데, 레이어 2번에다가 그리드만 넣어 놓는 경우에, 레이어 2번의 인디케이트를 클릭하면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애가 한꺼번에 선택이 되거든요. 그럼 얘를 복사를 하시거나 이동을 하시거나 저는 이동만 할게요. 앞에 있는 제가 다 완성됐다는 가정하에. 그럼 또 안 그리시고 이동하셔가지고 2번 문서 그리거나 하시면 되고요. 색깔의 투명도를 먼저 잡았다. 그러면 이후에는 그룹을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야 선이 지나가는 곳에 지나기가 정확하게 보이는 거고요. 아트보드가 1번이 지정되어 있을 때 온라인을 누르면 1번에다가 들어가서 온라인이 지정되니까 선택 해제 한번 하셨다가 클릭을 한 번 더 하시고 온라인을 정확하게 지정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옮겼으니까 어떻게 하지? 레이어 2번 잠그고 1번에서 작업 이걸 보면서 S곡선을 이미 그려야 되는 겁니다. 그럼 아까 배운 원리를 최대한 사용해서 아트보드 바깥쪽으로 튀어나가도 안 돼? 됩니다. 그럼 점이 찍혀져 있는 곳들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시면서 어느 선을 지나가야 되는지, 어느 지점들이 변곡점인지를 유심히 보시면서 점들을 딸깍딸깍 찍어서 점들을 만드시는 거죠. 여기에 불필요한 점들이 너무 많이 있으면요. 곡선을 만들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Alt 눌러서 스무스들만 곡선들을 만들어주면서 시계 방향이 계속 유지돼야 된다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서요. 이런 식으로 곡선에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서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했던 트레이닝들이 필요한 거고요. 색깔을 넣어보면 여기 조금 덜 볼록한데 이런 것들이 이제 느껴지실 거라서 빨간색 말고 다른 색깔 한번 넣어볼게요. 어때요? 빨간색이 비쳐 보이니까 더 빠르고 손쉽게 만들어 주실 수 있겠다, 그죠? 그럼 이런 방식을 해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싹 다 만드셔야 돼요. 바람개비 이거, 이거 한 개 만들어갖고 센터를 중심으로 돌리는 거 아니야? 자, 그럼 확대 한번 해볼게요. 바람개비 옆에서 한번 만들어 볼까? 쉽지 않다, 그죠? 그래서 펜도그의 원리를 정리를 했던 거지. 자, 그럼 가장 오목하고 볼록한 지점들에서 클릭을 하셔서 모양을 만드실 때 선을 사용해서 만들자. 가장 높은 지점, 낮은 지점들의 원리를 사용해서 클릭을 하셔서 자, 드래그의 방향은 아까 내가 진행해왔던 방향과 동일하게 맞추시는 겁니다. 드래그의 방향은 내가 아까 진행했던 방향과 동일하게 맞추시는 거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점의 위치가 옮겨져야 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핸들의 길이를 조정하셔야 되실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맨 땅에서 이렇게 조절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앞에 원리들을 조금 정리를 하고 온 거죠. 색깔 한번 빠르게 넣어볼까요? 1번 30에 50에 75에 K 12네. 오케이. 입력해볼게. 그럼 필 컬러를 액티베이트 하시고 30에 탭, 50에 탭, 6번이네, 이 색깔은. 제가 수직의 모양을 그렸거든요. 그럼 6번의 색깔 넣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그럼 6번은 90에 30에 95에 30에
그 이거 또 그려요? 아니지. 중간을 사용해서, 이 끝지점을 사용해서 몇 개로 나누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나눠져 있네? 그럼 로테이트를 하실 때 중심을 기준으로 360개를 여섯 개로 나눠서 방금 했던 거를 그리고 색깔만 넣어주시는 거죠. 1번 색깔 넣어볼게요. 그럼 1번에 30에 50에 75에 이런 식으로 착착착 선택해서 색깔을 넣어주시면 되고 만들고 나면 그룹으로 정리. 그리드가 있을 때 없을 때 시간 사용하는 게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하셔서 만드시면 됩니다. 펜툴이 많이 사용이 됐네요. 넘어가 볼게요. 이런 것들은 포토샵의 특수 효과가 사용되는 거라서 요거 일러에서 만드는 거죠. 그러면 한 개만 만들어가지고 회전되도록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펜슬로 그리지 말고요. 펜슬로 그리면 이 모양이 잘 안 나와요. 펜툴로 그려가지고 조금씩 조절하시는 게 시간을 절약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하트 나왔네. 우리 딜러 시간에 하트 만드는 게 나와 있었지만 하트 만드는 게 기억이 잘 안 나실 수도 있으니까 하트 한번 제작 한번 해볼까요? 하트의 경우에는 도형 사용하셔도 되는데 펜툴의 원리를 좀 알아야 돼요. 하트는 양쪽으로 반복되는 기본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절반을 나눈 다음에 한쪽만 만드시면 되고요. 양쪽이 비대칭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대칭의 모양일 때는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을까를 상상해 보시면 하트는 반원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오케이. 그럼 시험지 이거 몇 번이지? 3번인가? 오케이. 3번에 하트 만들어 봅시다. 하트 제가 옆으로 해가지고 3번 문서에 그리드 안 옮기고 바로 갈게요. 동그라미 한번 그려볼까요? 선으로 작업하시는 게 더 편합니다. 반쪽만 그려서 반전 복사해서 합해 주시는 게 좋아요. 다이렉트 셀렉션 도구로 반쪽의 원은 딜리트로 날려버리도록 할게요. 그럼 하트에 아래가 이렇게 뾰족한 이유는 얘가 아래로 이렇게 스르륵 내려와 있고 핸들이 이렇게 꺾여져 있기 때문에 뾰족하게 보이는 거지. 그 다음에 그럼 얘를 옮기실 때 좌우로 움직이면 돼요? 안 돼요? 수직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쉬프트로 움직이십시오. 그럼 하트의 안쪽이 이렇게 뾰족한 이유는 얘가 아래로 내려와서 그렇겠지. 이때 좌우로 움직이면 돼요? 안 됩니다. 수직으로 끌어내리시고요. 하트의 위쪽 머리가 찌그러진 이유는 뭐예요? 이 핸들이 안쪽으로 끌어당겨서 S 모양을 만들기 때문에 그럼 요렇게 끌어갖고 당기시면 어때요? 그럼 자 약간 뭐 찌그러진 모양이 있는데 요거 뭐 핸들들 조절하셔가지고 원하시는 하트의 모양을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하트는 반쪽의 선이 리플렉트 카피 되어서 합쳐져 있는 모양이고 구버전과 달리 신버전은 뚫려 있는 도형도 유나이트 가능하니까 이렇게 유나이트 하셔서 일단 색 집어넣어 볼까요? 좋아요. 그럼 숫자가 없는 거는 0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아래 나눠지고 흰색의 투명도 30%가 겹쳐져 있네. 그럼 이걸 펜툴로 그리지 말고 이게 어떤 막 도형에 정확한 규칙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거 그릴 때 펜슬로 하시는 겁니다. 이런 거 그릴 때 펜슬 슥 드래그 하셔서 원하시는 라인이 지나가도록 만약 얘 살짝 기울어져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선의 모양을 조절을 하시면 되고요. 자, 투명도가 나눠져 있는 거는 이게 문제가 좀 됩니다. 이렇게 해갖고 두 개 나누면 이거 화이트에 투명도 적용이 가능해요? 안 되는 거죠? 자, 잠깐 설명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럼 요 하트는요, 뒤에 있는 빨간색도 있고, 그리고 위에 덮여 있는 하얀색의 도형도 있어서 선을 가지고 둘 다 그냥 쪼개기만 하면 안 되고요. 면을 하나 덮어가지고, 자, 펜툴 갑니다. 그럼 얘가 막혀있는 도형이어야 돼. 필 컬러를 넣을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됩니다. 선으로 둘을 가로지르는 게 아니거든요. 흰색 안 하고 일부러 색깔이 티가 나는 회색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쉐이프 빌더 도구에
사용할 때 요령이 좀 있어서 그것도 설명드릴게요. 아래에 있는 하트는 그대로 있고 위에 있는 도형만 따로 쪼개져야 돼서 둘 다 선택하겠습니다. 쉐이프 빌더 도구로 이 바깥쪽에 얘만 지워야 돼요. Alt 눌러서 바깥쪽에 것만 지워야 돼요. Alt 눌러서 바깥쪽에 것만 지워야 돼요. 이렇게 해주셔야 아래에 하트도 남고 위에 하트도 생기니까 화이트는 이미 등록돼 있어서 쓰시면 되고요. 투명도 30% 적용해 주도록 할게요. 색깔 좀 달라 보이는 거는 모니터 상의 상태 때문에 그런 거라서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